여러분, 한국이 녹색 전환이라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죠. 기후변화에 맞서겠다.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계획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의도가 글쎄요. 복마전을 만들어 버렸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복마전이라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갖 비리랑 음모가 들끓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한국 태양광 사업의 민낯을 들여다보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럼 그 그림자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어떻게 이 친환경 녹색의 꿈이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한국전력, 우리가 흔히 한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터진 뇌물 사건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개발업자가 한전 간부의 21살짜리 아들한테 태양광 발전소를 팝니다. 근데 가격을 엄청나게 깎아준 거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 사업에 괜히 딴지 걸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보험이었던 셈입니다.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걸 할인이 아니라 명백한 뇌물이라고 판결했고요. 그 뇌물 액수가 얼마였냐면 무려 3천만 원입니다. 당시 이 간부가 발전소 허가 업무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아들 이름으로 이득을 챙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일탈로 끝났으면 말을 안 하죠. 파면 팔수록 이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었던 겁니다. 이 개발업자 아주 작정하고 다른 내부자들한테도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똑같은 개발업자가 파는 거의 똑같은 발전소인데 가격이 완전 고무줄이에요. 누구한테 파느냐에 따라 할인율이 그냥 휙휙 바뀌는 거죠. 한전 본사 직원들한테는 수천만 원씩 팍팍 깎아주면서 힘없는 자회사 직원한텐 할인요?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권력이 곧 가격이었던 거죠. 이거야말로 진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 아니겠어요? 시장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 입속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부패의 교과서 같은 사례죠. 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익을 챙기는 동안 이 녹색 열풍에 뛰어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에 소규모 투자자들이 들었던 얘기는 정말 달콤했죠. 이거 친환경 투자라 수익성도 엄청 좋다고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야말로 악몽이었습니다.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1년인데 발전소 수명은 20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금도 못 건지고 그냥 고철덩어리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는 정말 악질적이었습니다. 수법이 이래요.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공짜다라면서 접근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공짜 지원이라는 게 고금리 은행 대출이었던 거죠. 설치는 또 어떻고요? 녹슨 싸구려 자재로 대충 해놓고 계약서 한 장 없이 그냥 손으로 쓴 메모 쪼가리 하나 툭 던져주고는 돈만 받으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한 피해자 어르신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속은 거지 뭐. 우리 같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 정부가 좋은 일 한다니까 믿었던 그 마음이 결국 사기꾼들 배만 불려준 꼴이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자, 지금까지는 개별적인 비리나 사기 사건을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판을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권력의 가장 높은 곳까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권력의 중심으로 가볼까요?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의 사례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이분이요,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가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내정되거든요. 근데 그 내정 직후에 갑자기 자기 개인 회사 사업 목적에 태양광을 딱 추가합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죠? 그리고 사장이 된 후에는 공적인 업무를 핑계 삼아 자기 개인 태양광 사업을 위한 로비에 나선 정황까지 포착됩니다. 이걸 과연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치권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되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협동조합 이야기인데요. 이 조합이 받은 태양광 보조금이 불과 2년 사이에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170배입니다. 170배! 2015년에 1,100만 원 받던 곳이 2017년에는 갑자기 19억 원이 넘는 돈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 엄청난 보조금의 비밀은 어쩌면 이 협동조합 대표의 말 한마디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조사를 나왔던 야당 의원한테 이랬다죠.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내 후배인데 나를 건들겠냐고. 이건 뭐 대놓고 정치적인 백을 과시하면서 사실상 협박을 한 거나 다름없죠. 자, 지금까지는 돈과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 태양광 열풍이 우리 자연에 남긴 상처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과 호수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가 어떻게 판을 쳤는지 말이죠. 개발업자들의 법망을 피하는 꼼수는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지자체에서 자, 이제부터 환경규제 강화합니다 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그 시행일 바로 전날, 뭐 며칠 전에 허가 서류를 막 밀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막차를 타면 강화되기 전에 허술한 옛날 법으로 사업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던 거죠. 법을 지키라고 만들었더니 오히려 그걸 악용하는 겁니다. 물 위에 띄우는 수상 태양광은 어떨까요? 이걸 두고도 많이 많습니다. 정부는 패널이 햇빛을 가려주니까 녹조가 줄어든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아주 친환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일본에서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 호수 표면의 60%를 패널로 덮었더니 오히려 녹조가 엄청나게 번성하는 이른바 녹조라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비의 주장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나선 곳이 하필이면 14종이나 되는 멸종 위기종이 사는 보호습지인 경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녹색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정작 진짜 녹색인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파괴하는 셈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니 모진 상황들, 과연 이게 정말 친환경 미래를 위한 그린러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든 골드러쉬에 불과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국 이 거대한 태양광 열풍이 남긴 건 뭘까요? 한번 짚어보죠. 내부자들은 뇌물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렸고요. 아무것도 모르던 어르신들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올라 앉았습니다. 정치적인 백 하나면 공정한 절차 따위는 그냥 무시됐고 투기꾼들은 법을 비웃으며 우리 자연을 마구 파헤쳤습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웠던 녹색의 꿈이 남긴 깊은 상처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좋은 일을 하려다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깨끗한 녹색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